제가 들은 거는 닭 준다는 분도 있었어요. 닭. 실제 닭, 살아있는 닭. 그게 몇 년 안 된 얘기거든요. 한 5년도 안 된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닭 주면 안 되냐고 이런 분이 있었대요. 근데 시골에서 오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다고 하고, 어린 여자들이 그렇게 몸으로 대신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도 실제로 있다고 해요. 그분은 경찰서에 보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일이 요새는 또 많이 일어나니까 맞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산 화성 지역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싱싱택시라고 합니다. 일단 가벼운 것부터 첫 번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일행들이 타면 돈 더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명이 탔어요. 그럼 목적지 하나당 3,000원씩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하긴 하는데 그런 경우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목적지가 3개라고 치면 1번부터 2번 지역까지 미터기를 찍고 요금 결제하고, 2번부터 3번까지 또 미터기를 찍어서 결제하고, 또 2번부터 3번까지 또 결제하고, 이렇게 3번을 결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건 많이 짜치는 건데 너무 양아치 같은 거예요. 손님이 타면 타기 전에 호출 버튼을 먼저 누르고 주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택시 기본 요금이 4,800원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금이 11,000원 나왔어요. 그 상태에서 결제를 누르면 요금이 1,000원이 추가돼서 12,000원이 결제가 돼요. 그거를 예를 들어 30명을 태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하루에 3만 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1,000원씩 삥 뜯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눈치채는 손님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실수인 척 하는 거예요. 실수인 척. 아, 이거 내가 잘못 눌렀네 하고서 1,000원 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진짜 양아치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부러 내비를 늦게 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택시 호출한 데서 목적지까지 10km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출발했을 때 10km인데 여기서 일부러 우회전을 해서 내비를 키는 거예요. 그럼 알고 누르는 거거든요. 그럼 거리가 12km, 15km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무조건 고속도로로밖에 못 가는 길로 안내를 해줘요. 이걸 알고서 그때 내비를 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손님이 뭐라고 하면 나 내비대로 왔잖아요 이래버리거든요. 이것도 좀 양아치 같은 방법이고, 또 네 번째로는 이건 대놓고 결제를 아예 더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시스템이 자동 결제로 바뀌었잖아요. 택시를 부르고서 기사한테 결제하는 게 아니고 앱에서 자동으로 결제. 근데 가끔 있다 보면 눈치껏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 손님이 부른 게 아니고 남자친구가 불러줬다, 아니면 아들이 불러줬다,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 나왔는데 15,000원 긁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동 결제인데 그 자동 결제 자체가 앱에서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기사가 지금 주행을 누르고 실제로 달렸잖아요. 그거를 앱에다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0,000원에 왔는데 뭐 한 12,000원 긁고 15,000원 긁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손님은 자기가 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직접 미터기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긁어버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나 여자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택시기사분들이 여자분들이 이래도 말을 못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못하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등치 좋은 남자분들한테는 잘 안 그러거든요. 강약약강이 있어가지고. 여자분들은 좀 그러지 말아야 안심하고 좀 택시를 탈 텐데, 그러니까 알면서도 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얼마 안 되니까 아무 일 없겠지 하고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남자가 치사하게 몇천 원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할 거면 한 몇 억씩 해먹든가 그냥 시원하게. 그 몇천 원 갖고 그거 그러는 것도 진짜 없어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부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안 받는다고 가난해지지도 않아요. 별로 인생에 영향이 없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택시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한테 사실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고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억울한 부분도 많죠. 저는 그냥 진짜로 내비대로 왔거든요. 저는 택시를 한 7년 하면서 손님한테 단 한 번도 부당요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제가 지금 길을 잘못 왔다고 생각하면 원래 요금보다 요금을 깎아줘요. 그래야 서로 분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도 있었는데 한 6km 정도 거리를 왔거든요. 근데 어디 돌아갈 데도 없고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그냥 쭉 직진길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데로 갈 길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원래 이게 맞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싸웠거든요, 손님이랑.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알면서도 못 참겠더라고요.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기는 하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많은데 제발 그런 사람들 영수증으로 신고 좀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신고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없어져야 이게 택시가 뭐 자율주행 때문에 없어진다 만다 하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더 하려면 그런 기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신고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카카오 앱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예상요금이 나오거든요. 제가 해본 결과 그 예상요금이랑 실제 미터기 요금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아무리 많이 나와야 1, 2천 원 차이. 이제 장거리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1, 2천 원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처음에 예상요금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하면 신고를 하는 게 맞아요. 요즘은 워낙 앱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거기다가 도착 시간이랑 현재 위치를 자기 지인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타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자친구가 호출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현재 택시의 위치가 다 보여요. 어디 있는지. 그런 남자 여자분들이 있어요. 혹시 다른 목적지로 가줄 수 있냐, 혹시 이거 목적지 불러준 사람한테 보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도는 뭐 뻔하겠죠. 제가 실제로 9,000원을 못 받은 적이 있는데 멀쩡하게 생겼어요. 한 30대 초반쯤 돼 보였나? 그것도 밤도 아니고 낮 시간이었거든요. 도착했는데 자기가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왔대요. 그래서 기사님 제가 조금 이따 보내드릴게요 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화해보니까 전화도 본인이 맞아요. 그래서 뭐 멀쩡해 보이니까 괜찮겠지 하고서 예 그러세요 했는데 그러고부터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문자 보내도 답장을 안 하고 전화해도 안 받고 제가 한 일주일 기다리다가 열받아서 내용증명서 써서 보냈거든요. 너 내가 고소할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보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내용증명서를 한 3번 써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쓰는 방법이 택시 자체에는 그 영상이 찍혀요. 저는 개인 카메라가 있지만 그거 말고서도 블랙박스로 다 찍히거든요. 혹시 이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까 항상 촬영이 되는데 그럼 그냥 가는 거 좋은데 혹시 돈을 안 보내시면 나 이거 영상 인터넷에 공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동의했잖아요? 그럼 난 진짜 올릴 거거든요. 저는 요새 그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워낙 택시비 얼마 안 된다고 먹고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많고 한 분은 적어 있었어요. 도착해서 한 5만 원 나왔는데 애들이었거든요. 1번 목적지에서 한 명이 내리고 2번 목적지에서 한 명 내리고 3번 목적지에서 갑자기 뛰어내려가더니 골목길로 싹 사라진 거예요. 결국 잡긴 잡았어요. 근데 그거 잡는다고 해도 너무 소요되는 시간이랑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못 받으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못 받았냐면 강남역에서 내렸대요. 강남역은 워낙 빌딩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못 찾았더라고요. 이 여자가 보니까 택시 내려서 돈을 갖고 온다고 해서 갔다가 안 온 거거든요. 근데 이 건물 들어갔다 저 건물 들어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니까는 CCTV를 몇 개 따라가다 보니까 사라졌대요 갑자기. 근데 중간에 보니까 이 택시가 갔나 하고서 멀리서 몰래 숨어서 보던 것까지 찍힌 거예요. 그리고 어디 편의점 들어갔다가 그 주변에서 건물을 이리저리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순간에 CCTV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CCTV까지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받을 수 있나요? 뭐 그런 식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통 일을 하느라 바쁜 사람은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일해야죠. 그리고 뉴스 같은 데 보면 택시가 너무 힘들어요 뭐 해요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인터뷰할 시간이 없어요. 뉴스에 그 시간에 손님 태우고 다니죠. 바쁘거든요. 연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흔해요. 여기서 저기까지 몇만 원, 여기서 저기까지 뭐 몇만 원 이렇게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미터기를 찍는 게 아니고 말로만 가는 거. 이게 연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잖아요. 이것도 기사들이 좀 억울한 거거든요. 실제로 영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한 명만 태워서 그냥 한 번에 뽕을 뽑자 이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게 수원 인계동에서 진짜 많거든요. 연말 되면 새벽 되잖아요. 그 인계동 그 거리 하나에 택시 타려는 사람이 진짜 몇천 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택시는 100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하느라 바쁜 기사들은 거기에 없고 다 나가서 손님 태우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100대의 택시는 거기서 한 놈만 걸려라 하고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만나는 택시기사는 다 거기서 그런 사람만 만나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인스파이어 아리나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같은 경우예요. 거기서 한 놈만 걸려라 하거든요. 한 놈만 걸려라. 아니 그게 결국에는 그 극소수의 그 양아치들이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 대다수로 욕먹이는 거거든요. 특히나 실제로 그런 경우 있었어요. 기사들끼리 밥 먹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돈 받는 걸 자랑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린 나이지만 거기다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따구로 하면은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젊은 놈이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요. 아니 젊은 게 중요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이. 저는 일단 합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말이 안 통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비를 그대로 켜고 다시 올 테니까 내가 돌아왔으면 요금을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자신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끔 몇백 원 갖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내비가 여기로 가래서 갔는데 한 번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여기까지 원래 한 12,000원 나왔는데 12,700원 나왔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꺼내서 1,000원 드릴 테니까 이거 갖고 그냥 가시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거기서 1,000원 주고 돌려보냈거든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속 터지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기사만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손님만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택시 와갖고 좀 그러니까 택시 하면서 좀 힘든 게 요즘 뉴스 보면 자영업 하시는 가게 가가지고 별의별 진상을 다 부리잖아요. 뭐 어린이집에서도 진상 부리고 학교에서도 진상 부리고 그런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술 먹고 택시에 타는 거예요. 만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택시라는 거 자체가 다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안 나오고 이러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맨정신에도 그러는데 술까지 먹고 와서 택시를 탄다고 하면 진짜 막 돌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이 안 통해요. 저는 이거를 몇 년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일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인생 마인드 자체가 똑같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에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여기가 한 평짜리 감옥이래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손님이 말을 거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거기다가 이제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니까는 나는 삶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부당요금도 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 일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인생이 좀 즐거우신 분들은 그게 손님들한테도 가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 사람들 마인드가 그거예요. 나는 여기에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분들은 이거 하면서 나는 충분히 내가 돈 벌 거 벌고 내 시간 자유롭게 쓰고 하면서 난 인생이 즐겁다 라는 분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좀 정직해지는 거고 결국에 그게 자기 인생 마인드의 상태랑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그건 누가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사님들은 인정을 안 해요. 기사님들은 한 열에 6, 7은 택시는 기능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비스업이 아니고 기능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나는 운전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능직이 한 60%고 서비스가 한 40%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일단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하니까 기능이 60 그리고 1대1로 손님이랑 만나기 때문에 서비스도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기사가 의리다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서비스란 게 그러잖아요. 나도 돈을 벌려고 나왔지만 손님도 지금 택시가 필요해서 택시를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만났으면 서로 상호간의 기본적인 예절은 좀 지켜야 되거든요. 상식선 안에서. 근데 보면 요즘 전혀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인사를 해도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하는 기사도 있고 이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서로 좀 그런 기본적인 거를 지켜주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